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를 표류 중이에요. 막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 사막 횡단 중인 여행객 무리. 2. 오아시스. 3. 나를 공격하려는 포식자. 4. 엄마. 5. 반디심리연구소 구독, 좋아요, 댓글.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찾아봐도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검사해보면 상당히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럼 잘 맞았으니까 이거 국가공인 심리검사로 올려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와 심리검사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려면 가장 흔한 방법은 설문지를 돌리는 걸 거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선생님이 설문지 나눠주면서 적으라고 할 때 있죠? 그게 다 대학원생들 논문 쓰는데 쓰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설문지가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건 아닐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 있을 때 그거에 맞는 설문지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런 게 없다면 설문지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설문지를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설로 반디심리연구소가 취향이면은 행복감이 더 높더라. 뭔 쌉소리냐고요? 네, 저도 알아요. 그냥 예시로 이해해주세요. 가설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디심리연구소 채널이 취향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취향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를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세상에 없어요. 이러면 가설 검증은커녕 설문지도 못 돌리는 거잖아요. 이럴 땐 내가 알아보고 싶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우선 마치고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작적 정의란 알아보고 싶은 개념을 측정 가능한 걸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행복하다. 뭐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데?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에 맞춰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리저리 뜯어봤더니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두 번째, 상담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구독률이 높더라.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외모 만족지수, 심리상담에 대한 자부심지수, 대인관계 척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연구소 취향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문항들을 만들어야겠죠? 1번,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뿌듯하다. 이런 것들이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문항이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테스트 과정이 요인 분석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하면 각각의 문항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뭐 여기서 군집 분석이다 뭐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패스. 큰 그림은 이거예요. 1. 알고 싶은 가설을 세웠다. 2. 근데 가설을 설명할 측정 도구가 없네? 만들어야겠네. 3. 가설을 측정하려면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연구하고 그것대로 만든다. 문항들이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돌린다. 5. 문항 중에 적절한 건 살리고 쓸데없는 건 버린다. 6.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면 좋은 검사, 낮다면 망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을수록 좋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의 수는 적을수록 좋아요. 점검에 대한 경제성 그리고 정확성, 이 두 가지 토끼를 함께 잡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인 분석은 석사 수준에서는 어지간하면 못합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설문지를 만들고 싶다 하면 꿀팁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 논문에는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게 한국으로는 건너오지 않은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설문지를 번역하고 거기에다가 한국형 무슨 검사라고 써서 논문을 하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위해서 원 저자한테 허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지 내용을 네이버 팝하고 돌려가지고 저 번역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외국말로는 이런 말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잘 번역을 한 걸까? 문화권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번역 문항을 설문지 돌리는 요인 분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치만 아예 없는 문항을 만드는 것보단 훨씬 간단하잖아요. 이것만 빠져도 얼마나 편한데요. 자, 오늘은 설문지를 만드는 논문에서 어떤 연구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가는지도 정리를 해봤네요. 설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연구들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연구 방법론 다음 시간에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재밌게 공부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